레코딩이 그래서 나중에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오늘 못 들으셔도 나중에 다 다시 보실 수 있고 자료도 공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앤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터지라고 그 뭐 디지털 굳이 한국말로 하면 ESG 디지털 전환하고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ESG 쪽에 계신 분도 있고 그 다른 쪽에서 계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제가 하는 주제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거든요. 경영 쪽, 그 다음에 투자 쪽, 그 다음에 이제 IT,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몰라 공통적으로 ESG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을 거고요. 그래서 뭐 ESG 경영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얘기, 그 다음에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ESG 그 보고 리포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이 compulsory requirement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ESG 보고를 현재는 이제 발런티어리 자율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아시아도 그렇고 규제 당국이 이제 그 강제 규정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그 공시하듯이 그러니까 그 회계에 뭐 미국 같으면 이제 10K 같은 이제 회계 보고 하듯이 이제 공시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제가 그 AI하고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이제 AI하고 블록체인 쪽에 좀 기술 개발도 하고 사업 개발도 하는 거라서 이제 그 AI하고 블록체인을 해서 ESG 쪽에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AI 쪽을 많이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좀 호기심이 나서 제가 그럼 그 ES 쪽에서는 AI 갖고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직접 코드를 다 짜봤어요. 짜서 데이터 게더링 해가지고 다 분석해 봤거든요. 그래서 ES 쪽에 적어도 어떠한 뭐 응용 분야에든 간에 이제 뭐 AI를 응용해서 뭘 했다 그러면 제가 그 백그라운드는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걸 같이 공유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ESG 갖고 이제 ESG에 관해서 이 인공지능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걸 써서 이제 그 성능, 그러니까 우리가 퍼포먼스, 우리가 기업이 그 자기네들이 그 ESG 보고서를 쓰면 그 보고서를 갖고 이제 산업별로 해서 한번 분석한 거를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한 내용인데 어, 그 ESG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투자 리스크를 그 AI를 써서 분석한 건데 이건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법을 써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다 뭐 제가 코드를 다 개발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블록체인 쪽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제 그래서 블록체인을 갖고 이제 지금 이제 ESG 쪽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한 보고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신뢰성 확보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3자의 신뢰 있는 기관을 통한 이제 검증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도 블록체인을 써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요즘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ESG에 파이낸싱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거 제가 블록체인 개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 설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합성어를 만드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ESG라는 거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별개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합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갈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합성을 만들고 이쪽 분야를 어떻게 이제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용어나 이런 것들 제가 다 만든 건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다 이걸 정의를 할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그 무브먼트들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AI, 블록체인, 뭐 IoT에 대한 최신 그 기술 혁신, 사업 동향 뭐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한 건데 제가 그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제가 또 AI, 블록체인, IoT 쪽에 오랫동안 이 기술 쪽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그 이러한 기술들이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여를 할 건가 해서 그 ESG에 관련된 모든 그 우리가 얘기하는 필라라고 얘기도 하는데 분야 ESG의 전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한 내용을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이거는 이건 이제 제가 좀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ESG DX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매트릭스를 개발하는 일들을 이제 그 제가 제안을 할 건데 그 중에 기업의 그 ESG의 DX의 정도를 알아보는 거에서 우리가 특허가 얼마 많이 ESG 관련된 특허가 얼마 많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지표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제가 미국 특허 변호사이기도 해서 이쪽 분야의 경험이 많아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꽤 많은 특허들이 ESG 분야에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좀 할 거고요. 실질적인 사례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ESG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관가하는 부분이 이제 이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인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해서 제가 웨비나를 미국과 한국을 공동으로 해서 최근에 열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 거냐 하는 거 굉장히 ESG 하는 분야의 사람들도 그 잘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게 가장 그 리스크 팩터에서 가장 큰 팩터로 나올 거라는 게 뭐 제 전망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이쪽 분야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ESDX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여기는 대부분이 결론보다는 제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현재 ESG의 그 이밸류에이션의 문제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이제 전부 과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뭐 많은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내리는 그 평가가 서로가 불일치하기도 하고 그 평가가 반드시 그 기업의 ESG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활동을 제대로 말해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를 이제 ESG DX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ESDX가 그거를 어떻게 답을 해나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하는 거가 아마 ESDX가 이 ESG 분야에서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그 ESG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있는 이제 WF하고 IBC에서 하고 있는 그 ESG 그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매트릭스나 그 보고 공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무브먼트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SASB라고 하는 미국의 기관에서 이제 산업별로 해가지고
ESG 분야별로 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산업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맞는 그러한 그 ESG 평가 요소들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IT 분야나 디지털 쪽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제 그 ESGX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관련된 그 IT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스템들을 다 활용을 해서 한번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IT 시스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터프라이즈 IT 시스템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ESG 쪽하고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ESG 데이터 거버넌스로 어떻게 옮길 거냐 하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롱텀 비즈니스 그로스하고 ESG DX를 통해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이제 AI 블록체인 IoT가 어떻게 컨버전스에서 이러한 그 ESG DX를 뒷받침할 거냐는 그런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뉴딜 프로젝트, 우리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과 우리가 얘기하는 ESG DX를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는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런 일들을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링크드인하고 페이스에다가 ESTX 포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를 해서 이러한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ESDX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를 ESG의 메인프레임, 특히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한국의 어떤 글로벌에서의 ESG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제가 할 내용은 이제 그 ESG 전반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뭐 ESG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냥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나 아니면 핵심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결국에는 이제 기업 경영의 목표가 지금 ESG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업 그러니까 ESG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플의 사례인 거죠. 그래서 애플의 비즈니스 골이 퍼블릭 굿스를 위한 거다.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프로핏, 우리가 shareholder profit 모델에서 지금은 기업 경영의 목표가 이제 퍼블릭 굿, ESG로 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과 사회와 어떤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갖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애플이 표방하고 있는 거고요. 뭐 P&G 같은 경우 우리가 모든 뭐 인더스트리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도요타 그다음에 뭐 GE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인더스트리얼 그 쪽에 관련된 그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ESG하고 굉장히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관련돼 있고 그래서 뭐 서큘러 제로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재활용 뭐 이런 웨이스트를 없애는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그 좀 더 나은 미래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었죠.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영 쪽에서는 이제 맥킨지가 이 경영 쪽에 뭐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뭐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신 뭐 액센츄어,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컨설팅 기관들이 전부 이제 뭐 때는 이때다 그리고 이제 ESG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맥킨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Reassigned Chairman Sung Myung Ho, President Publisher Oh Young Jin, honor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to be invited to speak
at this 2021 Korea Times Forum. Indeed, this time last year, I gave a speech on the topic survival strategies for the post-pandemic world. And that emphasized the need for resilience amongst the challenges that we were set to face. Well, it is a year later, it is clear that the pandemic has impacted lives and livelihoods in ways that could not have been envisaged. Almost 169 million cases, 3.5 million global deaths, 3.5% GDP contraction, 114 million jobs lost globally, and for the first time in over 20 years, more people will fall below the extreme poverty line than will move out of it. 1 year ago, it was unclear how the pandemic would impact progress o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ESG, as well as on stakeholder capitalism more generally. It now seems, and I will argue, that the pandemic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SG-focused and stakeholder-centric approaches to the future of business. Let me explain why that's the case, and I'll start with the environment. There are indeed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pandemic and climate change from which we can learn. They are both systemic, with direct impacts and knock-on effects that propagate fast across a connected world. They are both non-stationary. Past probabilities do not provide an indicator of future outcomes. They are non-linear. Socioeconomic impact grows disproportionately once thresholds are crossed. They are risk multipliers. They exacerbate vulnerabilities in the economy. They are regressive. They disproportionately impact the most vulnerable of the population. And they are also tragedies of the commons. Individual actions can run counter to the collective good, and they cannot be confronted and overcome without global coordination and global action. Now, there are some important differences to note. These differences make climate change even harder to combat. COVID-19, after all, is imminent and discrete, with directly observable impacts, which we have been conditioned to respond to in the nature and need for our survival. Climate change is gradual, it's cumulative. Its dangers are distributed across the world as a whole and require a present action in order to ensure security and resilience in the future with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and the potential that the long-term return is one that cannot be measured today. I would argue that we must take one lesson from all that we have recently experienced, and that is that addressing both crises requires a shift from optimizing for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systems towards ensuring long-term resiliency. Let me turn to the social side of ESG. Many businesses have responded to this pandemic by going the extra mile to ensure that employees, customers, and suppliers are safe and taken care of. And I know that's been true in Korea. We've seen businesses launch assistance programs, provide round-the-clock support to employees with access to mental as well as physical health care. We've seen businesses take care of customers in their communities. One example, car service companies offering free rides to people to get them to the vaccination points. We've seen large enterprises support their suppliers, helping small and medium, for example, part suppliers survive and weather the pandemic. Moving forward into what will be this next normal, it is vital that all businesses continue to strengthen the care they show for all stakeholders, as customers and talent will go to those who do. Let me turn to the G of ESG, governance. There is no doubt that governance is a topic that is vitally important, but it's also one that attracts less interest, perhaps because it relates to the internal workings of a corporation. But it does matter. And it's important that companies take a hard look at their boards. How are those boards composed? And how do they help ensure an awareness and ability to move forward in ESG issues? How do boards and companies communicate clearly with all stakeholders to remind everyone of the importance that business has in ensuring the prosperity of society as a whole? And how do companies articulate their social and other purpose to ensure that the role that they play is aligned with the actions that they take day in, day out? Doing all this will not be easy, as there are sure to be challenges along the way, whether it's the growing government debt that is a consequence of the way in which governments step forth to support business in times of challenge,
whether it's the ongoing requirement, and indeed the increased requirement for reporting against ESG and related metrics, or whether it's the need to prioritize about many completing demands that business leaders now face. Well, the pandemic has shown us what can be done when business comes together behind the common goal, works with the public sector and the social sector to achieve its ambitions, and delivers. Companies and governments, after all, were the ways in which this vaccine has come to the world, the way in which collaboration has occurred across the globe. We've seen many businesses come together to acknowledge and endorse the need for metrics to ensure that we can measure progress. But above all, we've seen business leaders stand up and ensure that they take the actions to ensure that all stakeholders emerge from this pandemic and provide the prospect of a better future for this world. I believe that this has been a moment whe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andemic and the other elements of ESG will allow us to now know that we must act with a view to the long term and not just with an eye to the short term improvement. I now look forward to answering questions. Thank you. 이 맥킨지 쪽에서 얘기한 거에 이제 저는 이제 두 개의 키워드 강조하는 키워드를 여기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 리질리언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영어를 한국식 그러니까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ESG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코비드 19과 같이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왔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블랙 스완과 같은 뭐 이러한 그 리스크가 왔을 때 기업이 계속적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ESG 경영을 했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 저도 맞다고 보고 있고, 뭐 지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난 다음에 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라고 지금 동의하는. 그래서 뭐 ESG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 다음에 설명할 투자 쪽에서 굉장히 드라이빙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리질리언시를 갖기 위해서, 그 리질리언시를 가지면 이제 그러한 그 리스크의 그를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할 그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WF의 의장인 크라우드 슈밥이 또 이 분야에서 책을 써서 제가 소개를 할 건데, 그러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제 ESG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왜 이런 ESG 쪽에 그 투자 쪽에서 ESG를 하라고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가? 그건 결국 투자자들.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ESG 쪽의 에셋 매니지먼트,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기업들 자체가 전부 다 그 다름대로의 투자를 받아서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체가 되는 투자자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펜션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버시티 인다우먼트, 패밀리 하우스, 뭐 기타 등등, 소브린 펀드, 우리가 얘기하는 국부 펀드, 뭐 여러 가지 등등에서의 그 펀드 쪽에서의 펀드 오너들이 지금 ESG 경영을 드라이빙 하라고 지금 이 에셋 매니저들한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오너들이 세대가 바뀌었다.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세대들은 이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이윤 추구뿐만 아니고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들도 원한다 하는 것이 이제 달라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E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같으면은 53 트릴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돈의 돈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세 번째로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 쪽이 바로 ESG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제 블랙락 자산운용사 SM 매니지먼트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ESG를 해야 된다라고 기업들 자기 투자한 기업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관해서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ESG 펀드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서 한번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big trend in investing. You can see it on this chart of inflows to ESG funds. They peaked in 2020. ESG funds say they judge companies on environmental, social, or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and they aim to attract investors looking for a more ethical approach. ESG funds have been around for quite some time, especially in Europe, where the trend has really been sort of ahead of where we are in the US, but it wasn't until last year that we really saw an explosion of interest. Many of these funds have recently outperformed the markets, but regulators say they may not be all they claim to be. We'll explain why. The tension around ESG funds has to do with the way that they're built. There are a few strategies, including exclusionary, single theme, and best in class. Let's start with the exclusionary approach. So when a portfolio manager takes an exclusionary approach to making an ESG fund, they'll basically decide what category of companies they don't want to have in their portfolio, no matter what. A really common category for this is weapons manufacturers, for instance, or tobacco companies or casino operators. Those types of companies are commonly totally excluded from ESG funds. Other ESG funds tie themselves to a single theme. The index ticker SHE tracks gender diversity by including large companies with at least one woman in a key leadership role. That includes companies you might recognize like PayPal, Home Depot, and Netflix. There are also ESG funds tied to solar energy and water, which promot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Funds like this can help an investor put money into companies that might improve society. ESG funds can help an investor reach their moral goals, but the funds have also earned solid financial returns in recent years. A Wall Street Journal analysis of ESG equity funds found that nearly 150 of about 200 funds outperformed their benchmarks. That's driven by tech stocks, which are commonly held by ESG funds. More than half of these funds hold Microsoft. Nearly half hold Alphabet. In other words, ESG funds are betting big on tech. But critics have questions about tech companies' inclusion. Tech stocks are sort of interesting problem when it comes to ESG because a lot of these companies do have relatively strong environmental practices. By 2030, Microsoft will be carbon negative, not just across our direct emissions, but across our supply chain too. But then on the other hand, they may have some serious problems when it comes to the S component of ESG. For instance, we have companies that have come under fire for their data privacy issues. We have companies that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way they treat contractors and third-party workers. But here's the catch. A fund manager can just use looser criteria for which companies it includes in ESG. This makes it easier for more companies to qualify, even ones that seem counterintuitive to the overall mission. One such approach is called best in class. When we asked BlackRock last year how they were putting together ESG funds and still including major oil and gas producers, they said that they tend to take a best in class approach. An oil company could still belong in the ESG fund if it's shown to have done better on ESG principles than its competitors within the same industry. Using a best in class approach means that a company only needs to be better on ESG principles than their competitors. But an investor doesn't always know how that fund is built. The problem is a lot of investors don't tend to read the fine print that comes with all of their funds when they're deciding what to put their money into. They may just be attracted to a fund because they see the name of the ticker or the name of the fund itself and think, that seems to align with my investing goals. But when you look under the surface, you'll often see there are companies in these funds that don't seem to align with the stated goal of the fund. And that really comes down to the fact that there's still no standard definition of ESG or what constitutes an ESG fund. These details matter because they can change how the fund performs, but critics say that they can also compromise the fund's stated mission for high ethical standards. Recently, critics in the federal government have sounded the alarm on sustainable investments. Here's SEC Commissioner Hester Peirce talking about how companies are assessed for ESG funds. We see labeling based on incomplete information, public shaming and shunning wrapped in moral rhetoric,
preached with cold-hearted, self-righteous oblivion to the consequences which ultimately fall on real people. And it's not just the SEC. The Labor Department proposed a rule this summer that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for 401k holders to put their money in ESGs. The department says the rule is needed to protect workers from investments that aren't in their best financial interest. But pension fund managers and Democratic lawmakers say the Labor Department's proposal would undermine a tool of positive social change. Regulators are still considering whether or not to change any rules. Some lawyers and regulators think that there should be more standardization across ESGs to prevent investors from being misled. And others say it'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o have Wall Street thinking about sustainability at all. 설명을 여기서 제가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ESG 인베스트먼트 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아니면 소셜리 리스폰시블 인베스트먼트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이 분야가 아직도 굉장히 정립이 안 돼 있다. 특히 이제 펀드의 종류라든지 그거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정의들이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레귤레이터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를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거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인더스트리 사이에서 결국에는 표준화라고 하는 얘기들을 안 꺼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와 같은 이런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접목된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오퍼튜니티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드를 좀 더 보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사이드에서 퍼포먼스 스코어링 하는 거를 떠나서 우리가 또 사회 공헌, ESG적으로 사회 공헌하는 회사들도 따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의 예인데 유니리버라든지 파타고니아스 이렇게 이런 회사들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요걸 좀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ESG 매니지먼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를 좀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서 나오는가. 특히 이제 몇몇 회사들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레거시 사업 모델을 과감히 탈피하고 ESG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핏까지도 성공한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고, 가장 제가 ESG 쪽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ESG 쪽에 있는 애니얼 리포팅을 거의 지금 미국의 모든 그러니까 공개된 회사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미디엄 사이즈 회사들도 요새는 이제 기업의 홍보라든가 펀드레이징 관점에서 지금 ESG 리포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한 500개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애플인데,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으니까 ESG 전담 부서를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하는데, 제가 여기 리포팅을 쭉 봤는데 거의 감탄할 정도로 거의 모든 현재 가능한 모든 옵션, 그러니까 제가 이따 설명할 ESG 리포팅 디스클로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그러한 리포팅 스탠다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보고, 야, 이 정도 레벨에 적어도 한국 기업 같으면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정도 급은 여기 애플의 ESG 리포팅을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MS 모건 스탠리 굉장히 많죠. 우리가 내노라고 하는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지금 ESG 스코어링 를 해서 리포팅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을 매겨서 마치 이제 우리 크레딧 레이팅 하듯이 무디스의 크레딧 레이팅 하듯이 이제 ESG 레이팅을 하고, 투자 기관들이 이제 이거에 따라 가지고 투자 등급을 매겨서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투자 기관들이 이거를 보고서 그냥 바로 인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참고 자료로 하고 나름대로의 듀 딜리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분야를 접했을 때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빅데이터 뭐 AI 이런 쪽에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쪽 사업하고 영역하고 이제 겹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영역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쭉 봤었는데 굉장히 뭐 오랫동안 했었고 인력도 많아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다라는 거죠. 뭐 일단은 평가 기관들 사이에서의 평가 기준도 다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의 퍼포먼스를 실질적으로 측정했을 때에 이들이 평가한 거하고 대해서 불일치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펀더멘탈에서는 뭐가 문제가 돼? 결국에는 ESG 평가 요소들에 대한 표준화가 안 돼 있고 그거를 평가 요소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 기회가 많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던 분야가 바로 이 평가 기관들 분석을 해서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인베스트먼트 사이드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ESG 같은 경우에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 ESG의 토픽으로 한 펀드레이징이 다른 것보다 아웃퍼폼했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수치로서 나온 거고요. 결국에는 ESG 투자하는 것이 프로핏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 뭐 펀드도 굉장히 지금 인플로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티뿐만 아니고 픽스드 인컴 우리가 얘기하는 본드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주로 이제 스탁 쪽이고 요거는 주로 이제 본딩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버린 국부 쪽에서도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글로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ESG는 유럽이 미국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역전될 것 같고요. 아시아도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굉장히 재밌는 그 머니 플로우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다 하는 거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패시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에쿼티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는데 이제 패시브의 ETF 쪽이 굉장히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ETF 쪽에서도 아직도 많은 그 어떤 그 오퍼튜니티가 있다라고 저도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인덱싱을 만약에 표준화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퍼포먼스 메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베스트 인 클래스들만 모아서 하는 ETF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투자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한번 팩터들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인베스팅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뭐 책에서 한번 제가 인용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ESG 요건 이제 인베스팅 스트래터지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었죠. 이 WS에서 거기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티리얼 인디케이터라는 건 뭐냐면 결국 ESG의 핵심적인 요소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인바이러먼트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에 공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거기에 관련된 토픽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각각의 기업과 각각의 산업마다 어떤 것들이 필수 요소가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더스트리 쪽에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리포팅 프레임워크하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그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게 GRI라고 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SASB라는 거, 그다음에 TCFD 요거는 이제 기후 쪽에 관련된 기후 그 인바이러먼트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WEF가 그 조직을 모아서 이제 월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카운슬이라는 걸 만들어서 ESG 쪽에 표준화를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리포팅이 중요한 건 여태까지 설명을 했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매니지먼트 퍼포먼스에 대한 매저를 해야 되는데 그 매저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어떻게 경영했다고 하는 리포팅, 객관적인 리포팅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제가 다음에 설명한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는 쪽에서 보면 이제
얼터너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리포팅 말고 다른 데이터들을 써서 이제 퍼포먼스 매주하는 방법들이 있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무래도 기업 내부로부터의 데이터, 기업 내부의 데이터의 바탕을 둔 이제 기업 그 보고서, 우리가 이제 ESG 리포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근간을 두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맨데터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이제 이거 공시를 해라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하는 거고, 그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제 자율적으로 산업 쪽에서도 지금 여러 그 ESG에 관련된 그 리포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서로가 협력해서 ESG 그 스탠다드를 만들자고 하는 그 지금 무브먼트가 있고요. 유럽은 이미 법제화가 돼서 특정한 분야에서 이제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이라고 SFDR이라고 하는 법률을 이미 통과를 시켜서 에셋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이 ESG 쪽에 펀드레이징을 하고 펀드 매니징을 할 때에는 이러한 그 리포팅, 어떠한 적절한 그 절차나 아니면 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리포팅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그게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아주 최근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달 16일에 미국의 하원에서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라고 하는 거를 발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클린턴 정부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완전히 뭐 지금 그 ES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완전히 또 프로 ESG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공화당이 50대 50인데 전망은 이게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의 통과할 확률은 금년에는 적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ESG 공시라는 게 미국도 우리가 SEC에서 그 10K와 같이 경영 공시하듯이 이제 ESG에 대한 공시를 하고 SEC에다가 어떠한 그 행정적인 얘기를 했냐면은 그 여기 보면 ESG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ESG 매트릭스가 ESG 평가를 하기 위한 요소들, 평가 요소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를 만들라,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제 굉장히 의무 조항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이러한 그 결국에는 의무 조항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이러한 조항들을 마치기 위해서 내부적인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이고 리포팅을 하기 위한 트랜스퍼런시, 우리가 투명하고 객관성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에 고민을 하게 될 때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ESG에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결합해서 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한 전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이노베이션을 갖고 오게 할 수 있는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이 선택해야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게 저는 이제 거기서 사업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뭐 한국도 뭐 가만히 있진 않죠. 한국도 뭐 전 세계 동향에 따라 좀 최근에 뭐 저도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건씩 뭐 ESG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컨퍼런스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은 이쪽 관련된 CEO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맥킨지가 됐건 어디가 됐건 뭐 브렉스톤이 됐건 뭐 어디가 됐든 이 CEO급들이 와가지고 이 컨퍼런스를 할 때 어떻게 부르는지 그 언론사들이 되게 주최를 하는데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미국이나 이런 컨퍼런스가 CEO급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굉장히 큰 컨퍼런스의 키노트 정도에서 듣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의 어떤 힘을 하나 느꼈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한국 내부는 모르겠지만 인터내셔널 레벨에서 우리가 지금 G7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것처럼 인터내셔널 레벨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한국의 언론사가 부르니까 굴지의 글로벌에서의 ESG 매니지먼트나 이 인베스트먼트 쪽에 관련된 이 CEO들이 와가지고 기초연설을 하는 걸 오진 않았죠. 팬데믹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거나 한국에 저는 파워를 느끼고 한국을 반드시 같이 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붙이게 된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KB 금융회장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ESG 펀드를 매니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뭐 여태까지 한 얘기들의 몇 가지를 셀렉션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임원들 중에 그러한 그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러한 내용들 뭐 주로 하는 얘기고 뭐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 쿠팡 사례가 굉장히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쿠팡의 그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반 ESG 투자자들인데 물론 이제 프라이빗 펀드들을 많이 활용을 했겠죠. 그런데 그 쿠팡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에서의 반 ESG적인 그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ESG 열풍의 실체라고 하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린워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리는 거죠. 실제로 ESG 경영을 안 하면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풀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특히 뭐 최근에는 보면은 한국의 ESG 열풍은 언론사의 열풍이다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들만 열심히 뭐 엄청나게 열풍이 근데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기업 레벨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열풍은 많죠. 굉장히 글로벌 레벨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설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이기도 한데 블록체인 현실이 그래요. 지금 이 블록체인이 사실은 이게 그 비트코인이 전부가 아니고 굉장히 제가 이따 설명할 굉장히 그 펀더멘탈 레벨에서 이 트러스트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뢰를 비즈니스에는 신뢰가 바탕이고 그 트러스트를 우리가 기술로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게 한국에 가가지고 웬 갑자기 코인 뭐 이 토큰 사기 다단계 이렇게 가면서 이 완전히 이 변질된 거 보면서 거기에 책임 누가 있느냐 저는 이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이런 ESG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ESG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제대로 가는 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물론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길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제가 그래서 좀 열심히 외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사회적 책임은 ESG가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얘기하기 싫지만 전문가들의 실패다. 한국의 블록체인 전문가들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금융당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백날 얘기하면 소용없고 결국에는 그 인더스트리를 이끌 사람들 전문가들의 문제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한국의 블록체인이 완전히 3000% 빠졌다. ESG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물론 ESG는 블록체인보다는 훨씬 더 그 큰 스케일의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분야가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한몫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고 ESG 분야를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게 바로 ESG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최근에 홍남기 그 부총리가 ESG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거를 발표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Hong Nam-gi,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nce Minister of Korea. I'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opening up the 2021 Korea Times Global ESG Forum. I'd like to thank Chairman Sung Myung-woo of Korea Times and Mr. Andre Andonian from McKinsey and his staff members. 그리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게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은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 제임스 긴 주한미국항공회사 회장님, 윤종규 KB금융회장님,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님 등을 비롯하여 참석해주신 국내 기빈 여러분께서
환영의 인사 Thank you very 말씀을 much 드립니다. for 최근 세계 participation. 경제의 V자 경제 반등에 대한 So we have 기대감이 raised the sense of 고조되는 등 expectancy for the 경제 회복의 V-shaped 흐름이 economic rebound 뚜렷해지고 around the 있습니다. world. So 우리 economic 경제 역시 recovery is about 일사분기에 to happen. 깜짝 In the 성장에 이어 first 5월까지 quarter of this 거시 year, 그리고 심리 지표 we 개선세가 saw 이어지면서 improvements in the macro and 금년도에 sentiment 4%대의 indicators 성장에 until 대한 May, 기대치가 and we are 높아지고 expected to 있습니다. grow by 4% 그러나 this year. 코로나를 극복하는 However, 과정에서 while we are 그간 recovering from 통용되어 왔던 COVID-19, 성장의 the 패러다임은 existing growth 철저한 paradigm 변화를 that has 요구받고 been in 있습니다. common use is 양극화, required to make a 기후위기 complete 혁단 등의 change. 변화를 We have 경험하면서 우리 experienced 경제는 bipolarization 단순히 and climate 성장률과 change. So we need 회복 to 속도의 focus on not 강화뿐만 only the 아니라 growth rate and recovery 선도형 pace, 경제의 but we need 업그레이드를 to 강하게 upgrade 말씀받고 to 있습니다. leading economy. 선도형 경제는 A leading 혁신과 economy is a growth 회복력과 model based 지속 on 가능성에 기반한 innovation, resilience, 성장 and 모델입니다. sustainability. 또한 단순히 It's not 효율적이고 only efficient and 경제성이 economical 높은 and 경제 feasible 구조가 economic 아니라 structure, 환경 but 사회적 가치를 also 고려한 economic structure that 경제 구조라 considers 할 것입니다. environmental and social 기업들 values. 입장에서 볼 때 선도형 From the 경제는 perspectives of the business, 과거와 같이 a leading 주주 이익을 economy is 최우선시하는 not 것이 to 아니라 prioritize the 근로자, interests of the 고객, shareholders, 거래 기업 등 but to 이해관계자의 prioritize the 장기 workers, 가치 customers, 창출을 and partner 최우선 companies 목표로 하는 so that we can create 이해관계자 long-term 중심 values for 경영의 them. 전환을 So this is 의미한다 to 할 make a 것입니다. change to the 이것이 최근 stakeholder-oriented 메가트렌드로 management. 싸우고 있는 And this is the ESG의 mission of 소명입니다. ESG that is now the 국가뿐만 아니라 trend 기업, around the world. 투자자 등 Not only 모든 the 분야의 countries, 모든 but also the 참여자가 companies and ESG에 기반한 investors 성장 must 전략을 all focus on 고민해야 하는 현 ESG-based 시점에서 strategies. And at ESG this time, I 성장을 believe 위한 that it is 전략을 really 국내 meaningful 포럼에 to 주장하는 talk 것은 about 매우 ESG strategies for 적절한 survival. 피터 드라크 Professor 교수는 Peter Drucker 사람들의 said, 입에 being the 오르내리는 talk 것은 of the town is 한때의 temporary, 유행에 but 불과하고 real changes 사람들이 happen 행동할 when 때 people take 비로소 actions 진정한 변화가 together. 시작되는 것이라고 So I believe 약속을 that 기억합니다. discussions about the 최근 ESG ESG에 관한 should 논의는 go beyond the 단지 social 우리가 disclosure, 집행할 규범에 대한 and then we 사회적 must 담론을 넘어서 make actual behavior 기업과 changes 투자자의 in 실제 companies 행동 and 변화로 investors. 나타나고 있습니다. And we are 그리고 also 이러한 seeing 행동 these 변화는 changes, and such 정부의 changes 규제와 같은 were 유익과 done 압력에 의한 것이 not 아니라 because of the external 시장 pressure from 메커니즘에 the 따라 regulation of the 기업의 government, 자발적인 but 활동에 의한 they 것이기 are 때문에 based on the spontaneous activity 유의할 수 있겠습니다. following the market 진정한 mechanism. 변화가 This 시작되는 is 것입니다. genuine change. 세계 유수의 자산 운용사들의 Many leading 탄소 asset management 대배출 기업에 대한 companies 투자 announced 철회 that 선언, they will withdraw 그리고 investment ESG와 from 거리가 excessive 있다고 carbon 생각했던 emitters, 자동차, and automobile and oil 정유회사들의 companies, ESG which once we 본격 thought 참여 that are 경쟁에서도 far from 우리도 ESG, 이와 같은 are now 변화를 participating in 뚜렷하게 ESG 볼 수가 strategies. 이러한 변화는 Such changes 기업들이 show that ESG를 companies 이용 관점이 consider 아니라 ESG 기업 as 가치를 높이는 not from the perspective of growth,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ment to 이제는 increase their 기업은 corporate 경제적 values. 수익성뿐만 아니라 So not only 환경의 for the 지속성, economic benefit, 사회적 but also for the 책임성 environmental 비재무적 sustainability 가치에 and 대한 social 성과를 responsibilities. 조화롭게 Now 창출할 companies 것을 are 요구받고 있습니다. required to create ESG와 various 경영성과 간의 높은 outcomes together.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There are many 결과들이 research 발표되면서 showing the high 앞으로 더 correlation 많은 between 투자자와 ESG and 기업들의 management. So ESG we 동참 believe 의식이 that more 그 companies will 더욱더 강화 participate in 강력해질 the 것으로 ESG 전망이 business 됩니다. and management 그렇게 strategies. 되면 If that 경제, happens, 환경, I 사회적 believe 성과가 that the triple 조화와 bottom 균형을 where 이루는 economy, 트리플 바텀 라인을 environment, and 실현하는 social outcome 지속가능 harmonized 성장의 together 필수 요소로 will be 자리매김 realized, and it will be the essential element for ESG는 sustainable growth.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ESG 않고 will not be a merely passive 코로나 phenomenon, 시대에 but it 지속 will 가능한 be a 성장을 core 위한 agenda 아젠다로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부각되게 post-COVID-19 era. 얼마 전 서울에서 개최된 P4G P4G Seoul 녹색 Summit 미래 was 정상회의에 hosted 참석한 recently in 각국의 Seoul, 정부는 and 기업의 participating ESG와 governments 성과는 adopted 서울 the Seoul 선언문을 Declaration that 채택한다가 urges companies to 국내 join the 기업들은 ESG 이러한 activities. 변화의 흐름에 Korean 맞춰 companies ESG following 관련 such 내부조직을 trends 구축하고 are now making 굉장히 changes 경영 to 전략에 expand ESG를 ESG-related 반영하는 internal structure 빠른 and 속도로 build up 변화를 mid to 시도하고 long-term business 우리 strategies. 정부 역시 올해를 The Korean ESG government 경영 프로그램의 has 원전으로 announced that this year 더 will be 많은 the first year of ESG ESG basement expansion, so that we can support 무엇보다도 more 지난해 companies 7월 to 마련한 participate in this 한국관리들이 ESG strategy. 한국관리들 종합계획과 Together with the 12월에 Korean 마련한 New Deal 2050 that was announced in July last year, and carbon neutral strategies announced in December, we will make a firmer commitment to make a transition to green and low carbon economy and improve inclusiveness in ESG overall 경영 프로그램을 structure. 계기로 혁신, 고용, The Korean 공정률, government will accelerate the 경제 great 대전환을 transformation in 앞에 three 나가고자 합니다. areas. 첫째, 무엇보다도
산업 First, 전반의 above all, 신적 we 대전환과 will make innovative, 경제적 great 가치뿐만 아니라 transformation 환경 in 발전 overall 가치를 위한 industries 지속 to 가능한 환경 consider 동력을 economic as 창출해 well as 내겠습니다. social and 먼저 environmental 철강, values to 석유화학 create a 등 sustainable 고탄소 growth 산업의 engine. 혁신과 First of all, we 저탄소 will 친환경 innovate the 구조를 steel 통하여 and petrochemical 경제와 industries 환경이 and promote the 선순환되는 low 구조를 carbon new industries 건설하겠습니다. to make a virtuous cycle. 친환경 제조 강국으로서의 In 위상을 order to 재정립하기 improve our 위하여 status as a 탄소 green 소비 저장 등 country, we 탄소 will focus 분리의 more 핵심 on 기술 the 개발과 carbon capture, 스마트 utilization, 공장, and 스마트 strategy 산단 확대 등 storage 저탄소 strategies, 제조 and 포트폴리오의 we 전환을 will 적극 support 지원하겠습니다. your portfolio transition to low carbon manufacturing 전기차 industry. 103만 대, We plan to 220만 대 부품 및 offer 2050년까지 1.13 수소 million 에너지의 EVs 80% and 이상을 200,000 그린 수소 hydrogen 전환 cars 등을 by 목표로 하여 2025 저탄소 and 신산업을 change 80% of the hydrogen energy to green hydrogen by 2050.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We have 연내 scenarios to 2030 become NDC carbon 상향 조정 및 neutral 제출 과정에서 by 2050. 우리의 성장 So 잠재력 when 최소 we 탄소 have to 배출과 submit our 경제 성장 간의 NDC 탈동조화를 strategy by 가속화하기 위하여 2030, 산업계와 we will 적극 소통하고 communicate actively 지원해 together with the industries to accelerate 국민, the 기업 economy. 모두가 And 함께하는 secondly, 포용적인 we 대전환을 통하여 will make inclusive 누구도 great 소외되지 않도록 transformation together with the citizens 강화하고 and businesses so 상생 that 능력을 no one will be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eliminated from this safety net. 먼저 코로나19가 First 촉발한 of all,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in order to 경제 respond to 사회 the 전반에 structural changes 고용 caused 사회 by 안정감을 COVID-19, 촉진하고 we will 튼튼하게 strengthen the 지켜내 safety 나가겠습니다. net for 전 employment 국민 and 고용 society. 노동에 따라 We will 소득 structure 통합 체계를 the 구축하고 employment insurance for 오는 all 7월 citizens, 1일부터 and from 택배기사와 July 보험 1st, 설계사 등 we 또 will 12개의 업종 strengthen 그리고 further safety 2022년 net 내년부터 for 12 special jobs, 고용보험 including 가입 the 대상에 package 포함시키는 등 deliver 중증적인 people. 고용 안전 And we will 방식을 also 차질없이 create a 이행해 platform, 나가겠습니다. platform-related employees 한국형 related 환경 insurance by 수당에 대한 처우가 도입 2022. 그리고 And also we will 2022년까지 adopt the accident and sickness benefits 완전 for 폐지를 Korean 통하여 citizens and 취약계층 remove the 소득 persons 기반을 with duty of 지속적으로 care 강화하며 related condition by 노동문화 2022 so that we can 노동자들의 improve 현재 the 수준을 quality of life for the 지속적으로 essential 강화해 workers in Korea and 이 strengthen the 탄소 income base 과정에서 for the vulnerable 취약한 people. 산업과 And also 취약계층에 we 대한 will 피해가 do our 생기지 best to 않도록 protect those that 보호하겠습니다. might be 지역, vulnerable 지역, while we promote the 노동자가 carbon 낙오하지 neutral 않도록 strategies. 내년부터 기후대응 And from 기금을 next 조성하여 year, we will 지원해 establish 나갈 a climate response 아울러 fund. 내연기관차 업계를 Also, we will 친환경차 actively 관련 support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manufacturers so that they can make a green transition 지원하고 and become the 신규 promising 인력이 industries 필요한 for the future. 신규 And we 인력이 will 필요한 also 분야로 strengthen 신속히 the 이동할 수 training and 있도록 education 맞춤형 for the 직업훈련 및 제도 customized 지원도 더 occasions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for the industry that need a 마지막으로 new 세 번째, employment. 인간의 영역을 And 확대한 lastly, we 공정한 will 대전환을 promote a 통하여 fair great 경제의 transition 신용성을 높이고 that will 인간의 maximize the 생명을 capabilities of the 지속하겠습니다. private sectors. 지금 정부 출범 초기부터 From the early stage of our current government, we have focused on the fair market economy and the order, and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기관 this. 투자자의 책임 투자를 In 확산하기 order 위하여 to expand the responsible invest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the ESG elements will be included under the responsibility scope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s by reviewing the stewardship code revision. And we will also do our best to protect the voting rights of the minority stakeholders by promoting concentrated and electronic vote system. We will also create the private-led sound ESG ecosystem. And in order for our companies to be fully prepared for the ESG management, we will develop the K-ESG guideline by the end of this year and establish the ESG information platform. We will also provide incentives for the ESG excellent companies, and we will ask the pension-related organizations to make more investment in ESG areas. The economist from the US, Mr. Richard Randolph, said that there is an invisible force that pushes out the companies that fail to adapt to the market, just like the invisible force announced by Adam Smith. And you can see that 400 out of 2014 Global 500 are not visible on the list of that of 2020.
So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passing phenomenon, and we should not work as if we are just avoiding the shower. This is the fundamental innovation that we need, and this is a new opportunity. And I believe in the future, those companies that adopt this will be totally different after 20 years. We will make fundamental changes, and we will help you to make a leap forward as a global leading company in the future, and we will support you from the perspective of support, not from the regulation. I hope that we will have concrete and productive insights and opinions exchanged in today's 2021 ESG Forum. Thank you very much.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 정부의 의지도 지금 받고요. 그다음에 금융 섹터하고 개별적인 기업 섹터에서의 그런 의지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본 것 같고, 저는 다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거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에다가 ESG를 결합하는, 결국에는 ESG 디지털 전환이 우리가 차별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제가 이런 일을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크게 해봤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제 나름대로 지금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앞으로 좀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소개하는데, 사실 책을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이번에 4번째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한 3번 정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전에는 이제 제 프로필을 보면은 뭐 기술 혁신하거나 기술 인큐베이팅 전문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경력을 보면 이제 뭐 그런 쪽에 관련된 기술 개발, 그다음에 특허 변호사이기도 하고 뭐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기술 라이센싱, 뭐 그런 기술 혁신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뭐 IoT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제가 한국에서 처음 IoT라는 얘기를 도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쪽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고, 뭐 AI 같은 경우도 뭐 오래전에 했고, 기술 개발도 다 해봤고, 제 스스로가 코딩도 해보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갑자기 제가 ESG 얘기를 하니까 웬 뜬금도 없이 ESG라는 얘기를 해서 제 뿌리에 대해서 잠깐 ESG하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IT 쪽에서는 30년 경력이니까 뭐 IT 쪽은 뭐 제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거나 AI를 한다거나 해서 누가 저한테 뭐 제 크레덴셜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ESG 분야는 그럼 네가 왜 ESG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하고 ESG하고의 인연은 10년 전이고요. 그거는 이제 이거로부터 기회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 MIT의 그 아시포드 교수라고 해서 그 환경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MIT의 슬론 매니지먼트 스쿨의 이제 그 교수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연구소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테크놀로지 앤 로우라고 하는 거기에 그 디렉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접하게 된 거는 두 가지 모티베이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때 한국의 어떤 컨설팅을 할 때 그때 옛날 정부에서 뭐 창조 경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용 문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런 걸 갖고 저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거를 할 수 있을 게 없을까라는 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로스쿨을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기술 백그라운드의 PhD에다가 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를 할 텐데, 기술과 법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물론 이제 제가 특허 쪽은 오래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제 특허 변호사이기도 한데, 그것 말고도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찾다가 이 교수가 하는 MIT 슬론 스쿨에서 하는 이 강의를 보고 제가 편지를 써서,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과목을 듣겠다. 근데 우연하게 이 과목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테크놀로지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고, ESG에서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이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 분야 또 굉장히, G 분야는 아무래도 이게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는 따로 그 MIT 스쿨론에서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그다음에 S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우연치 않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SG를 접목하게 된 거는 이제 작년에
그 한국의 WF의 파트너 하는 쪽에 이제 제가 AI 블록체인 IoT 융합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다음 과제로 뭘 할까 WF랑 뭘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 저 연구 그룹 중에 그 월스트리트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그럼 ESG가 굉장히 지금 핫한데 ESG하고 우리가 했던 그 기술의 융합하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뭐 데이터 이코노미 뭐 이런 거를 융합해서 할 수 있게 없을까 해서 그럼 ESG를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융합을 해보자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제가 이쪽 분야를 딱 들어왔는데 놀란 게 제가 벌써 10년 전에 이 분야에 대한 걸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쉽게 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예전에 했던 거 해서 ESG 분야 해서 제가 뭐 한 4개월 만에 다 섭렵을 한 것 같아요. 저 코딩도 다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뭐 AI 갖고 하는 거 했다라는 그냥 제 백그라운드 제가 왜 ESG를 했느냐에 대한 거를 적어도 10년의 경험은 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크라우드 슈밥이 최근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거 MIT 슬론에 저도 MIT 슬론에서 이그제큐티브 쪽에 관련된 뭐 클래스를 좀 하고 서티피케이션도 얻고 했는데 그 MIT 쪽에 있는 이분도 교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문가인데 굉장히 책을 잘 썼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번역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나머지 책들은 굉장히 ESG 프랙티컬한 뭐 ESG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이런 쪽의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정도 제 뿌리하고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그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 앞부분을 한 이유는 뭐 전체적인 거를 전체적인 걸 알고서 전체적인 걸 알고 숲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어프로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전체적인 걸 전체를 한번 홀리스틱 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부분별로 들어가서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이럴 때는 이제 어퍼튜니티가 있는 쪽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이라서 첫 번째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AI하고 AI는 굉장히 많이 ESG 쪽에서 뭐 활용된다는 걸 ESG 전문가들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특히 인베스트먼트 쪽에 블록체인은 굉장히 아직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도 많이 알기 때문에 AI 블록체인이 ESG에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먼저 들어가 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핵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 기술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직접 들어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한 달 동안 코딩에 아주 재밌게 열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AI,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을 써가지고 ESG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투자 기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 해봤고요.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실적으로 저번 웨비나에서 그러니까 실시간 데모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짠 코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 뭐 하나의 예를 들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이 ESG 날리지 맵 같은 것도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ESG에 대한 전반적인 홀리스틱 뷰를 인공지능하고 인터랙션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뭐 많은 기업들이 보니까 뭐 퍼포먼스 스코어링하고 뭐 오퍼튜니티 리스크 스코어링을 하는데 AI를 쓴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떻게 하는 건지 해서 관심 갖고 코딩 해봤고 데이터 모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ESG 리포팅 기업들이 얘기하는 리포팅 한 500개 정도 한번 분석해 봤고 이 AI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10K 같은 경영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터너티브 데이터라 그래서 어떤 것들은 미디어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얘기하는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 ESG 관련된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트위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얼터너티브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스코어링, 오퍼튜니티 리스크 스코어링 제가 다 해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이제 리미테이션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더라고요. 여기서는 이 기법들은 뭐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기법들은 이미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오픈 소스도 많고 저도 뭐 그런 오픈 소스 활용해 가지고 코드도 다 개발했는데
관건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뭐 스탁 어닝하고 볼레탈리티에 대한 쇼텀도 한번 제가 해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탁 그쪽에 있는 틱 갖고서 이제 스탁에서의 그 주별로의 어떤 그 어닝하고 볼레탈리티하고 ESG 스코어링하고의 관계도 한번 분석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린워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디텍팅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뭐 등등등 다 해봤어요. 다 해보니까 아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네노라는 뭐 무디스 이런 기관들이 하는 뭐 그러한 그 뭐 AI 써가지고 뭐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전혀 사업 기회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커스터마이즈하고 우리 이제 보티크라든지 이런 쪽의 그 투자 전문 기관들은 그런 거에서 그냥 숫자만 딱 주는 거 갖고는 그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코딩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써야 되고 어떤 리미테이션이고 어떤 아웃풋이 온다라는 걸 보니까 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일들을 하고 보티크들이 내부에 자체의 요즘에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제공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그 AI를 활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오퍼튜니티도 한번 봤었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ESG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난리지를 굉장히 높였던 경우가 뭐냐면 이제 AI 탑픽 모델링에서 머신러닝 기법인데 제가 여기다 넣은 인풋은 뭐냐면은 AI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리포팅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포팅 가이드라인들의 자료를 한 100개 정도를 여기다 그 인풋으로 넣고 그 머신러닝으로 해서 탑픽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AI 하는 사람들 탑픽 모델링이 뭔지를 알거든요. 이제 그 난 슈퍼바이저 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그 탑픽별로 그룹핑을 해주는 건데 그거 갖고 한번 쭉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그룹핑해서 해보니까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뭐 몇 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주로 인베스트먼트 사이드에는 그린 본드, 서스테이너블, 임팩트, 소셜 리스퍼리티, 인베스트먼트, 서큘러 이코노미 이런 내용들이 쭉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그 인베스트먼트 사이드 메인스트림의 이런 내용들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엔바이러먼탈에 가면 어떠한 키워드들이 떠올라면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각각 탑픽별로 해서 쭉 분류를 해나가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일 큰 분야가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뭐 여기서는 보면 이제 키워드가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련된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쿄 의정서 아니면 이제 파리스 컨벤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런 탑픽들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그린하우스 가스라는 거에서의 난리짐을 딱 가보면 이제 뭐 GHG emission, monitoring, predicting, mitigating, reducing, 뭐 adopting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여기서 쭉 들어가다 보면 이제 카본 포프린트라는 얘기 나오고 카본 뉴트럴, 디카보네이션, 넷제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탑픽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뭐 여기 보면 그린 에너지 같은 거 이제 클린 에너지, 리니어블 에너지, 뭐 에너지 컨섬션, 이피시 에너지 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관련된 대체 에너지에서 뭐 일렉트릭, 솔라, 윈드 뭐 이런 얘기도 오일, 게스, 파슬, 팜오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뭐 웨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 서큘러 이코노미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패키지 웨이스트, 뭐 플라스틱 웨이스트, 솔리드 웨이스트, 뭐 웨이스트 워터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매니지먼트 할 거냐, 리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추럴리스가 쓰면 랜드 유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워터 매니지먼트, 바이오다이버시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폴루션, 에어 폴루션, 뭐 워터 폴루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S 쪽에 보게 되면 이제 S를 보면 이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얘기해 보면 이제 가장 큰 분야가 뭐냐면 이제 휴먼 케어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워크포스, 인플로이드에 대한 얘기, 휴먼 라이트. 휴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레이버 우리가 레이버 착취하는 것들 있죠, 노동 착취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섹슈얼 허라스먼트, 뭐 이런 얘기들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워크포스가 이제 가장 워크플레이스 세이프티 앤 헬스 이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시가 되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서포트 분야에서 나가면 이제 커뮤니티 뭐 charity, donation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커뮤니티 서포트 얘기 나오고 커뮤니티 서포트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뭐 발런티어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그러니까 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에 이제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에서 이제 파트너 케어라든지 커스터머 케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이제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우리가 데이터 브리치라고 해서 프라이버시 문제, 데이터 브리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것들에서 쭉 굉장히 도미넌트한 내용으로 해서 쭉 다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버넌트 프랙틱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보드 멤버들을 어떻게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스테이크홀더들은 어떻게 인게이지먼트 할 거냐 보팅 프락시 보팅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쭉 나오고 코드 오브 컨덕트 에스닉스 코럽션 뭐 이런 얘기들 리걸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AI가 이러한 난리지를 형성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ESG에 대해서도 이렇게 AI 연동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제가 AI 활용에서의 결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 메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ESG 주요한 토픽들로 해가지고 쭉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산업별로 해가지고 쭉 ESG 리포팅 데이터들 쭉 넣어서 하면 여기에 머티리티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 산업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별로 한번 쭉 분류를 해봤어요. 그냥 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좀 뭔가 되는구나. 코드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 데이터만 좋으면 뭐 웬만한 분석들은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ESG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 중에 뭐냐면 얼터너티브 데이터 그러니까 뉴스 미디어에 나오는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뭐 보면은 뭐 어디에 무슨 뭐 원유를 갖다가 뭐 스필했다거나 뭐 어디에 무슨 뭐 가스 환경에 유해한 가스를 유출했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뉴스에 나온 것들을 아까 얘기한 제 기법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텍스트 어널리틱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쓰면 이건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서 하면 뭐 우리나라 기업에 했는데 뭐 삼성이 가장 리스크가 컸다. 뭐 하나의 그냥 이렇게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써서 리스크 팩터를 AI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 정도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국도 이런 이니시에이티브를 좀 하고 이제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생소한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트러스트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러스트리스한 그러한 환경에서 트러스트를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거. 트러스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서드 파티 오토리티라는 걸 항상 갖고 오게 되고 그게 금융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에 ESG 매니지먼트에서도 누가 이거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개런티할 거냐? 뭐 그러면 이제 서드 파티 오디터가 해야 된다.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블록체인을 써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본 크레딧이라는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카본 텍싱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라이트, 크레딧 라이트를 서로가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도 블록체인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래킹도 이제 신뢰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 경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ESG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요새 굉장히 저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쪽에 요즘에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저번 주에도 이제 제가 특강도 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ESG 쪽에 파이낸싱 쪽으로 해서 ESG 쪽에 많이 하는 이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이피션트 빌딩이라든가 뭐 리뉴어블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더 이코노믹스에서 보면 미국에서 실황을 보면 이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이제 교통기관이죠.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일렉트리시티,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뭐 이게 다 뭐냐면은 다 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바이든이 엄청난 돈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상하원에다가 지금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미국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바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사업 기회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이런 걸 이제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뭐가 있냐면 유동성 관점에서 또 다른 유동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존의 레가시에서 얘기하는 ESG 펀딩에서의 그 펀드에 새로운 타입의 유동성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모니타이제이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례적으로도 지금 뭐 플라스틱 파이낸스라든지 파세트라는 쪽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런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초기 단계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해서 뭐 블록체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NFC라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NFC라는 게 non-fungible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니크한 밸류를 레프렌테이션하는 토큰인데 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좀 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건 제가 2번이나 웨비나를 해서 뭐 관련자들이 있어서 한번 올려놨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30분 정도 본론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할 건데요. 자,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이걸 갖고 구글링을 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ESG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별개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 미국에서도 거의 못 봤고 제가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웨비나도 하면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기술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DX의 ESG를 접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이제 이 피지컬 도메인은 ESG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즈니스와 인더스트리 오퍼레이션에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밸류 크리에이션을 하잖아요. 밸류 크리에이션은 뭐 매니지먼트 크리에이션, 밸류 크리에이션도 있을 거고 인베스트먼트 밸류 크리에이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돼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세계 주요 기술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슈밥이 얘기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우리가 이것들이 ESG 디스플레이의 이제 카탈리스트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WF에서도 이러한 이니시에이티브를 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이러한 우리가 ESG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분야를 합친 fourth wave environmentalism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echnology is disrupting most areas of our lives, so it's no surprise it's changing environmental advocacy. We've seen the emergence of technologies that help people drive change by making problems visible and actionable. The environmental community stands at the cusp of a major transformation. We call it the fourth wave of environmental innovation. The fourth wave levels the playing field. It supercharges partnerships, strong science, and cutting-edge economics. It's innovation that gives people the power to take action. Reducing emissions of methane from the oil and gas sector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climate action strategies that we have. It is technologically feasible. It's incredibly cost effective. What it entails is simply finding and fixing leaks along the natural gas supply chain. There's a huge opportunity for entrepreneurs to create a new generation of lower cost methane detection units. This is a good combination of technology readiness as well as a real world application. I define sustainability in agriculture as the coming together of both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 intersecting with the economic realities of running a business. Having everybody aligned in the chain is huge. Companies like Smithfield, for example, are now cutting supply chain greenhouse gas emissions. Part of Smithfield's goal is to reduce fertilizer waste on farms, and precision agricultural tools provide pinpoint measurement for maximum yields. I am incredibly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agriculture. Never before has data and technology been so aligned to where we can start capturing information from our farm that we've never been able to.
What makes airborne pollutants so dangerous is that they are not always visible to the human eye. Typically, urban air quality is measured by one stationary monitor. There are technologies out there that can do a better job of providing a more robust picture of air quality at a local and regional level. We also see that communities are starting to support monitoring efforts in their own neighborhoods. This air pollution information is new knowledge we've never had before, essentially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People can become more aware of what's happening on the ground. They're able to take action and implement solutions. The momentum is building. Satellites that can track emissions from space, data analytics that reveal previously hidden patter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elp us combat overfishing. Tech innovators, business leaders, and local citizens can all explore the power of fourth wave coalitions. When technology and analytics are used to shape smart policy, rein in free riders, and reward corporate responsibility, the result will be positive change that lets people and nature prosper.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지금 무브먼트가 국제 UN 산하의 ITU라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정통부 공무원이었었는데 저도 ITU에서 이제 저는 이제 통신 쪽의 표준화 관련해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ITU에다가 이런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AI를 응용해서 이런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를 지금 그런 조직을 만들고 지금 그런 리서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킥온 미팅을 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기조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는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해서도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쪽에서도 굉장히 확대가 되는 영역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스테이트 오브 아트에서의 캔서 디텍터니까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최근에 굉장히 거대 구조의 NLP라든가 이모션 AI 등등등등해서 AI가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요즘에 이제 새로운 개념의 블록체인들이 근데 아직은 역부족이다 하는 거고 최근에 관련해서 이제 얼런 마스크라는 사람이 우리가 테슬라 이 창업자가 이제 비트코인 갖고 장난을 좀 쳐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엄청 올랐다 떨어뜨렸다 하는데 이제 거기 재밌는 얘기가 이제 CBS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마이닝이라는 거 하고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요인이 될 거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게 이제 ESG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I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아까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IoT 거기서 얘기했던 게 바로 5G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엣지 AI라는 개념과 IoT를 결합을 해서 이제 이게 스마트 팩토리 이건 진짜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하는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도 유럽 쪽에서도 뭐냐면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거와 ESG를 결합하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환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개념의 펀드레이징이라든가 본드 개발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제 리서치인데 제가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AI 블록체인 IoT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홀리스틱 뷰를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에서 보면 환경도 보면은 이쪽에 관련된 AI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환경 문제를 AI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모임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다른 블록체인 쪽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별적인 것들은 있는데 전체적인 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ESG를 다 아니까 ESG 또 AI 블록체인 IoT를 아니까 이걸 한번 전체적인 뷰를 한번 다 봐보자라고 해서 유즈 케이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한 건데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그린 가스 에미션 같은 컨트롤 모니터링, 프레팅 미티게이션, 어댑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관련된 이제 AI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할 거니까 이건 제가 지금 시간상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ESG에 관련된 분야별로 해서 AI 블록체인 IoT가 다 쓸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물론 이제 인바이러먼트 쪽에 그린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클린 에너지 쪽에는 에너지 프레딕션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쪽에 뭐 풍력이라든가 솔라 패널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서 그러한 한마디 금융식의 볼레탈리티가 심한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클린 에너지, 리니어블 에너지 쪽에 매니지먼트 쪽에 AI가 반드시 필요한데 뭐 그런 얘기들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디폴리테이션 같은 거, 폴루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쪽 굉장히 이거는 뭐 굉장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로보틱스하고 관련해서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추럴 워터 매니지먼트 분야, 바이오다이버시티 쪽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셜 리스폰스빌 쪽에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인바는 쪽은 굉장히 많을 텐데 소셜 리스폰스 쪽에도 많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서포트 같은 것도 가능하고 휴먼 케어에 휴먼 라이트. 특히 이제 굉장히 제가 받아들인 워크포스 매니지먼트에서 아까 얘기한 워크플레이스 헬스 앤 그 세이프티 쪽에 제가 개발했던 기술하고 그냥 그게 그대로 쓰이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쪽에 쓰이니까 그게 뭐냐면 이모션 AI인데 이제 그 사람의 페이셜 레코그니션이나 보이스 레코그니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이모션을 해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에서 실제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을 개발해서 필드 트라이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ESG 모든 분야에 다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커스터머 케어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이버 스크립트 같은 게 제가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스테이크홀더 애니먼트, 코드 오브 컨덕트, 뭐 리걸 컴플라이언스, 에스닉 컨덕트 전부 다 이 기술들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그 작년에 했던 그 AI 블록체인 그 IoT 쪽에 전 세계 특허를 한 10만 개 정도를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거 갖고 이제 호기심에 제가 개발한 그 ESG 그 어널리틱스 툴을 갖고서 이 특허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작년에 분석한 10만 개의 AI 블록체인 IoT 중에 ESG의 타픽하고 관련된 특허가 몇 개 있는 했는데 꽤 많더라고요. 봅니까? 거의 한 몇천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은 한 5% 정도 전체 특허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게 우리가 그 ESG 이노베이션 매저를 할 때 특허 갖고 매저하는 방법도 하나의 지표로서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을 얻었고요. 물론 저는 이거를 특허라는 이유는 이제 유스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카본 리듀싱 풋프린트에 대한 것들도 보면은 특허에서 이런 특허도 나온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블 에너지 유즈에 대한 거, 웨스트 매니지먼트, 워크포스, 워크플레이스 매니지먼트 거의 모든 분야에도 이미 특허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특허를 선호하는 이유 딱 하나는 뭐냐면 프랙티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리터리처 서치를 해서 논문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레벨인데 특허를 내게 되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허를 갖다가 아카데믹 레벨에서 어떤 POC 단계에서 내지는 않고요. 되게 앞으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하고 기술 개발하고 사업 개발하다는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랙티컬한 관점에서는 특허를 분석하면 ESG 관련된 실질적인 기업 측면에서의 혁신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스크립트 분야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보면은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이 사이버 스크립트 쪽에 대한 전담 이거에 관련된 ESG 펀드도 만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리턴 온 트러스트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데이터 브리치가 최근에 뭐 랜섬웨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 브리치가 일어나면 엄청난 여기에 신뢰의 손상이면 여기에 코스트는 말도 없이 많은 건데 의외로 뭐 여기저기 떠들기는 해요. 하버드 로스쿨에서 떠들고 여러 가지 뭐 투자자들도 해야 된다라는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이걸 갖고 웨비나 하니까 사람들이 ESG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횡하고 거의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한번 크게 당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존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기업들이 이렇게 펑펑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무방비는 아니죠. 지금 뭐 이쪽에 관련된 기술들이 얼마나 랜섬웨어도 굉장히 저희도 기술 개발해가지고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이쪽이 코스트라는 거죠. 어떻게 리턴에서의 코스트에 대한 분야, 그러니까 CEO들 경영점에서는 프로핏보다는 코스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보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깝게 여기는 거고 비용을 아끼는 거지 사실 이런 기술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못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볼 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똑같은 것 같아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처럼
사이버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사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ESG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유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리포팅 스탠다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그 리스크 팩터에서 큰 분야이기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 근데 사실 이제 ES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다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데이터 for objective measurable performance and avoiding greenwashing,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저 ES 쪽에 있는 경영하고 똑같이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도 리포팅, 디스클로저 리포팅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15분 동안에 이제 저의 결론적인 거고, 제가 지금 온고잉 하는 얘기를, 앞에 것들은 제가 여태까지 다 이미 했던 거고, 분석 끝났고, 결론 내렸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건 아직 온고잉 건데, 어떻게 할 거냐, ESG DX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제가 용어는 만들었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 그것도 뭐 증명을 앞에서 다 했던 것 같고,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가 저의 지금 최대 고민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모티베이션을 가졌던 거는 뭐냐면, 아까도 그런 거죠. 이제 ESG 전체적인 걸 보고 안에 디테일 들어가서 제 핵심 역량을 보고, 아까 얘기한 AI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파이낸싱이라든가 새로운 툴이라든가 이런 개발하는 쪽도 할 수 있겠는데, 좀 더 펀더멘탈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이거 ESG의 T라고 하는, 아까 제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책에 보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제가 10년 전에 했던 과목에 테크놀로지가 빠져 있다. 그럼 ESG 플러스 T, ESG T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게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했던 거고, 그 중에서 그러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날리지와 핵심 역량과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걸 갖고 어디에 가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분야가 이제 이 페인인넥, 이 ESG의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에서의 문제점들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하나의 예를 이제 이게 사례죠. 뭐 이 사례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폭스바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미션 테스트 그거 테스트 조작해가지고 굉장히 스캔들 났었는데, 그 해에 ESG 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따로 논다라는 거죠. 그 평가기관에서 얘기한 ESG 평가하고 실제로 기업의 ESG 경영하고는 다른 얘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ESG 평가라는 게 백월드 루킹, 과거에 뭐를 했다라는 건데,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ESG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거냐라는 forward looking view에서의 이러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가 이제 전부, 이거는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주장하는 건데 답을 내놓는 걸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답이 뭐냐 이거죠. 문제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뭔가라는 걸 찾아내는 걸 한다 그러면 제가 이 분야에서 뭔가를 선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이제 ESG DX라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ESG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 플랫폼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ESG DX 매저를 하는데 forward-looking analytic 툴로서 ESG 퍼포먼스 스코어링을 할 수 있는 게 ESG DX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ESG DX 매트릭스,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ESG 전통적인 매트릭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ESG DX 매트릭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저할 거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매트릭스,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아직까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매트릭스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데에 과연 ESGDX가 과연 그런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의 매트릭스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인베스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데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투자 전략 관점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의 사람들을 모아서 좀 해보실 게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ESG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는 게 ESGX 매트릭스를 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다면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이코노믹 글로스를 실질적으로 이 ESGX 통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기회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리더십도 갖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이죠. 제가 던진 질문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는 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구슬 맞춤, 그러니까 구슬들은 알겠어요. 어떻게 이제 이런 놈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요소들이 먼저 이제 어떻게 꿰느냐 하는 거, 꿰서 보석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과제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이제 WFIBC에서 그 자기네 나름대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에서는 다 모아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PwC 뭐 이런 딜로이트 뭐 이런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워낙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UN에서 그 이렇게 보면은 UN 그 뭐야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이 UN에서 지금 이 투자를 이런 쪽에 하자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한테 하고 특히 소버린 펀드 쪽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자 해서 이제 분야별로 해 가지고 뭐 클라이밋도 있고 뭐 퍼벌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맞춰 가지고 이제 한번 어떠한 매트릭스, 어떠한 어떻게 해서 뭐 프린시플 거버넌스, 그러니까 거버넌스 있고 이건 이 환경이죠. 피플은 이제 요거는 S의 소사이어티 쪽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프로스페리티는 이제 요게 소사이어티고 요거는 이제 휴먼 그 파워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그 요거에 주안점을 둬서 이제 매트릭스를 쭉 만들었어요. 이제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쭉 이런 걸 제가 이제 여기 주의 있게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에서 메저러블한 요소,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능한 요소들이 뭔가를 쭉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ESG DX 매트릭스는 결국엔 여기서 이제 메저러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능한 도를 추려내면 갈 수 있겠다라는 방법론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쭉 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SASB, 이게 Sustainability 이제 어카운팅 뭐 스탠다드 보드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티 메이저블에서 이제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인데 여기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이 ESG 그 매트릭스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이제 좀 다른 정의들인데 좀 더 제가 아까 얘기한 ESG 날리지 맵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제 되게 보면 환경 쪽은 거의 비슷해요. 뭐 어느 쪽이든지 환경은 되게 굉장히 뭐랄까 좀 표준에 가깝게 돼 있어요. 항목들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소셜하고 거버넌스 쪽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소셜이 아직은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르고. 근데 이제 거버넌스 팩터에서 이제 이러한 그 기존의 사업 모델들, 레가시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뭐 R&D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최근에 추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메인스트림에서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는 것들도 한번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잘 정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모든 요소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산업별로 분류해가지고 만약 컨슈머 구조라면 컨슈머 구조 여러 가지 이제 디퍼런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머티리얼리티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그 기업과 그 섹터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머티리얼리티를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제가 참고를 하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아까 얘기한 WFA하고 이 SBS에서 한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ESG 디스트레이션 매트릭스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 코어와 익스텐디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별로의 이 머티리얼리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거기서 쭉 제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머티리얼리티 어떻게 측정할까? 이게 한 예인데 이거는 이제 그
컨퍼런스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내부 전문가, 이건 이제 맥킨지가 제안한 건데요.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이제 크로스 티어링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것도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구상인 거죠. 그러면 이제 ESG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했을 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방법론 다 만들어서 그럼 머티리얼리티 다 만들어서 시스템 어떻게 개발할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뭐 ESG 뭐 IT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이렇게 만들 거냐, 그러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기존 기업에는 전통적인 레가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RP, CRM, SCM 아니면 이제 우리가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 매뉴팩처링, 뭐 프로커먼트, 어카운팅, 파이낸스 다 있거든 기업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와 ESG 팩터를 결합해서 바로 기업의 ESG 경영에 ESG DX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발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아이디어고, 저는 사실 요거에 대한 개별적인 걸 제가 개발을 안 해봐서 그런 감은 없어요. 그런데 ESG 쪽은 제가 이해를 하니까 이거와 어떻게 결합할 거냐를 잘 하면 여기서 굉장히 사업 기회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리포팅 오토메이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나 리포팅 오토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데이터 거버넌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에 피플과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합해서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을 ESG 쪽으로 갖춰주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이런 시스템과 연동을 하면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당장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기업에서 자기네들의 그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이 기업은 이제 뭔가 아는구나.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Accelerate by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 일본 기업이더라고요. 야, 이런 생각을 하는 기업이 이제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 기업도 아는 거죠. ESG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ESG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인테그레이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거가 갖고 오는 거는 뭐냐면 롱텀 비즈니스 그로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방향, 제가 라이트 트랙에 있구나,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이거 어떻게 정립하냐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핵심 강점은 이제 이런 것들을 컨버지해서 여기는 이제 as is의 관점이고요. 현재 어떻게 들어갈 거냐, as is를 쓰는 거고, 2B에서는 결국에는 쇼피스티케이트 된 이러한 AI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IoT를 연동시킨 새로운 ESG 그 DX에 관련된 플랫폼 개발이 가능할 건데, 이건 이제 롱텀이죠. 2B인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저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한국이 뉴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가는 거는 결국엔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빼면 ESG 경영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AI 블록체인 이렇게 인터그레이션하고 새로운 플랫폼 만들고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에 한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계획하고 일맥상통해서 여기하고 어떻게 이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냐가 또 제대로 해서 정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지금 맨땅에 헤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링크드인하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런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응은 많지 않은데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유즈 케이스 많이 프레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공감대를 갖고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분 남겨놓고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시간이 2시간 정도 됐으니까요. 제가 이제 시간은 제가 앞으로 한 30분 정도까지는 제가 일단은 시간을 여유를 내뒀는데,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와 디스커션을 하시길 원하시면 남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바쁘신 분들은 지금 미팅을 나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한 4분 정도 쉬고 그다음 한국 시간으로 11시부터 해서 Q&A나 디스커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법제연구원에서 계신 분들은 지금 나가셨나요 벌써? 제가 이거는 일단 이분은 제가 나중에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